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홍장빈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2월 2일입니다. 2월 2일은 발달 단계에 맞는 자녀 양육법. 이게 간단한 건데 아주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를 잘 키우려면 양육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지식이 필요하다. 자녀의 나이에 맞게 양육 방법과 부모의 위치가 달라야 한다. 그래야 부모가 지치지 않고 자녀와 싸우지 않는다. 행복한 가정이 된다. 네, 한두 살, 이게 다섯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3살 이전, 1살, 안으로 2살 때 들어간다. 안으로 들어간다. 7살 이전에는 앞에서 끌어준다. 13살 이전에, 옆에서 함께한다. 19살 이전에는, 뒤에서 밀어준다. 20세 이후 멀리서 지지한다. 이게 하나님 아이로 키워라 책에 있는 겁니다. 하나씩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읽는데 거의 벌써 이제 30년 돼 가는데요. 우리 큰아이가 돌 지나고 두 돌 막 되고 할 때 조금 우리가 여유를 가졌을 때 어떻게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지를 좀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때 제 아내가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가지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읽었던 책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적용도 해보고 아이들 3명 키우면서 또 연구도 하고 하면서 어느 책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참고는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요, 저희가 정말 한 30년간 실습을 한 거거든요. 실험처럼 정말 맞습니다. 너무 맞는 양육법이더라고요. 아이들의 나이가 3살 됐을 때, 7살 됐을 때, 13살 됐을 때, 19살 됐을 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양육하는 그치. 방법이. 그러니까 부모의 위치가 달라야 된다. 그렇죠. 부모와 자녀의 위치.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요. 잘못하면. 한번 그래서 그 위치를 먼저 좀 네, 설명해 볼까? 순서를 잘못 잡으면 지치게 되고. 오늘 이렇게 인형을 가져놨잖아요. 우리 딸이 자기 인형을 협찬해 아주 줬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놀았던 인형인데 이걸로 이 5단계를 좀 실감 있게 조금 더 실감 있게 보여주려고. 자, 이게 그러면은 엄마, 아빠. 엄마, 아빠를 우리 인형이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입니다. 자, 그러면 한 살, 2살 된 우리 아가가 있어요. 아가는 위치가 들어가서 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 온전히 용납한다. 이런 그냥 얘기예요. 안아주는 거, 안아주는 거. 그래서 혼연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무슨 뭘 가르친다거나 맞아요. 야단친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온전한 완전한 용납을 평생 살면서 한 번 정도는 이런 완벽한 온전한 용납을 받아야 돼요. 그럼 그래서 안정감 있게 되고. 2살 때까지는 좀 이렇게 늘 안아주세요. 그게 내일 방송 내용에도 바로 연결됩니다. 내일은 좀 더 이 부분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이런 아가였을 때는 꼭 안아주면서 온전히 애가 잘못하는 건 없어요. 2살 일체가 된 애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근데 3살이 됐어요. 컸어. 이제 많이 커가지고 3살이 돼갖고 한 7살까지 이걸로 할까 이거요? 예. 귀여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아이가 이렇게 자랐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꾸면 안 됩니다. 바꾼다는 건 뭐냐면 애한테 끌려다니는 끌려간다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애가 뗐으면 들어주고 울면 어쩔 줄 모르고 그거는 끌려가는 그렇지. 거고요. 이때는 부모가 앞서가서 아이를 끌고 가야 된다. 앞에서 끌어준다. 이건 그러니까 순종 훈련이죠. 그렇지. 네, 순종 훈련. 그 자세한 내용도 이 부분 나왔을 때 또 드리겠어요. 2월 5일부터 9일까지가요. 순종 훈련이고 또 12월 6일 날 엄마 말 한 번에 듣기. 사회성 훈련과 순종 훈련이 사실은 요때 돼야 돼요. 이렇게 아이들이 3살부터 7살 사이에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할 때 이렇게 끌고 간다.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는 거를 보고 엄마 아빠가 하라는 그러니까 뭔가 거를 규칙도 있어야 되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훈육도 그때는. 있어야 예. 되고 사실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네, 훈육도 그때 끝내야죠. 자녀가 주인 되면 이렇게 안 되고 부모가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다. 정말 저희가요 그 부모학교 강의를 했는데 한 분이 진짜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슨 후회냐면은 애가 7살 이전에 너무 애한테 끌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 됐는데 이게 안 된대요. 이 이게. 생각을 안 하면은
끌려가기가 너무 쉬워. 쉽지. 왜냐면 아이들이 막 떼쓰고 자기 고집 부리고 뒹굴고 하니까 그래 막 이러면서 끌려갈 그 확률이 내용을 있어. 2월 5일, 6일, 7일, 8일, 9일, 5일 동안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큰아이가 이 나이 때 이걸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노력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앞서가서 잘 이 울타리를 쳐주고 순종훈련을 하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참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다음에 다음 단계는 이제 8살에서 12살. 딱 초등학교 시절이네. 초등학교 시절이죠. 8살에서 12살. 이때는 12살. 가장 행복한 진짜 시절. 너무너무 자녀 행복한. 키우기 자, 여기 행복한 예쁜 시절. 인형이 왔어요. 이렇게 자랐어요. 아까 걔가. 이때는 옆에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간다. 이 나란히 가기 때문에 굉장히 대화도 많이 하고 추억도 많이 이때는 쌓고.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여행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둘이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공유하는 것이 많아지는 그러니까 거야. 자녀의 관심사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나란히 걷는다. 그게- 이때는 무슨 말이냐면 끌고 가려고도 너무 하지 말고 막 이렇게 아이에게 끌려가려고도 하지 마시고 이때는 함께 가는 함께 거죠. 가는 시기다. 이렇게 2월 생각하면 돼요. 16일에 또 이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이 초등학교 나이 때 행복이 정말 중요한 핵심 단어인데 맞아요. 아이를 행복하게 키워야 되죠. 응. 그래서 여행을 많이 가면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추억을 만들고. 그게 뭐 이렇게 집안마다 다르겠지만은 너무 어렸을 때 여행을 가잖아요. 애들이 기억을 못해. 맞아. 우리가 언제 갔어? 언제 에버랜드 갔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애들이 막 중학교 막 되고 오면 잘 안 가려고 하기도 하고요. 요때 초등학교 나이. 초등학교 때 이렇게 초등학생 때 부모하고 이렇게 나란히 걸으면서 많은 걸 공유하고 놀이를 같이 하고 여행을 같이 하면 이 모든 것이 아이에게 추억이 돼요. 8살에서 12살 옆에서 무슨 함께하는 말이냐면 겁니다. 자녀 양육의 가장 행복한 시절. 가장 행복한. 가장 행복한 시절. 이때 놓치면 안 돼요. 애 그래, 막 맞아요. 학원 보내고 막 공부시키고 하면서 놓치면 안 돼요. 이때는 정말 어, 행복한. 시간을 같이 하고 공간을 같이 하는 그런 시간. 너무 행복한 시간. 자, 그런데 얘도 또 자라요, 이렇게. 자라가지고 사라집니다. 자, 이제 13살이 됐어요. 13살, 19살. 청소년 주세요. 청소년. 아이고. 좀 까칠한. 청소년 청소년 인형입니다. 아이들이 이걸 청소년에 어울린다고 골라줬어요. 우리 애들이 골라준 거예요. 나이에 그렇죠. 맞게. 약간 표정도. 이때 좀 13살에서 19살에는 그 이때는 뒤에서 어떻게 밀어준다. 하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부모가 앞서서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되고 자, 아이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어. 자, 아까 옆에 있던 아이가 앞으로 한 발 가고 부모가 한 발 뒤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 지지하는 거. 그래, 너를 신뢰할게. 한번 해봐.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너의 꿈이 그거야? 그러면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가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나 이거 하고 싶어. 다른 거 그럼 하고 싶었다면 또 그걸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러니까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되고. 근데 싸움이 이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청소년 때. 그렇지. 왜냐하면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뭐쟤 이렇게.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 어. 저로 뭐 학교는 어떻게 가지 자, 하고 막 그냥 공부시키려고 아이는 하고. 안 끌려가려고 할 때거든. 이때가 반항하고 이럴 때잖아. 안 끌려가려고 하는데 부모는 끌고 가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이 갈등이 생기는 거지. 어렸을 때 싸우잖아. 그러면 회복하고 화해하고 미안해 엄마 미안해 하면은 저도 잘못했어요 끝나는데 청소년 때 부모랑 싸우면 오래 가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때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안 싸우려면 좀 신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 자녀는 정말 이제 어른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아가 왕성하게 생기잖아요. 이때 이거를 지지를 받아야지 끝까지 자신감 있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생각을 해야 돼. 끌고 가려다가도 아니야. 뒤로 갈 여기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나이에 따라가는 맞게 시기. 양육 방법과 부모 위치가 달라져야 된다 하면서 그러면 지치지 않고 싸우지 않게 된다 했는데 주로 언제 많이 달라지냐면 그러니까 3살, 7살 때 하고 13살, 19살 맞아요. 때 이거를 반대로 3살, 7살 때는 이렇게 막 끌려가고 아이가 뗐으면은 그렇지. 막 그렇게 들어주고 애를 이렇게 끌고 가야 아이를 끌려가다가 끌어줘야 되는데 끌려가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청소년 됐을 때 끌고 가려고 하고.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럼 안 이게 되면 안 반대로 되는 해야 됩니다. 자, 청소년 때는 뒤에서 지지하고 후원하고 따라가는 거야 천천히. 당신이 나중에 그 쓴 글에 정말 좋은 문장이 있거든. 아이 뒤에서 천천히 따라갔다.
천천히 따라가시. 그래서 마음 편해지잖아요. 이때 13살부터 19살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해서 아이들이 바뀔 때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 주는가에 따라서 아이에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자기의 선택을 지지해 주는 걸 통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그렇지. 자, 청소년 특별히 때 진로에 대해서. 청소년 때는 표정이 이래요. 그래서 아마 말투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더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고. 그러면서 막 이게 트러블이 생겨요. 이렇게 갈등이. 그래서 그럴 때는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 늘 생각 안 하면 깜빡깜빡 나도 깜빡해요. 하더라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무 여유가 없으면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막 공부 맞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놀기만 하는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안 맞아.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런 부모의 기준이 근데 있잖아요. 여유를 갖고 요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분명히 알고 그냥 우리는 뒤에서 따라가 줘야겠다. 따라가 준다는 것은 지지하고 신뢰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 너를 믿어. 이렇게. 이때 가장 필요한 게 인정이거든요. 맞아. 인정받고 싶은데 잘했단 말 듣고 싶고. 그런데 자꾸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는 가르친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충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꽉 기억하세요. 뒤에서 그래 한번 해봐. 넌 잘하고 있는 거야. 오 세상에 어쩜 이렇게.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훈육하는 것도 이때는 효과가 없어요. 정말 없어요. 대화를 많이 하면 좋은데 훈육은 3살부터 7살 사이에 해서 그게 끝나야 돼요. 근데 우리 애가 다 컸다. 그건 또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게 훈육이 잘 되려면 잘 지지를 먼저 해주세요. 혹시 내가 그걸 놓쳤어. 어린 시절에 너무 끌려가고 지금 끌고 가려고 한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지금 좀 지지하고 지지해주고. 후원하고 믿어준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이끌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것은 지지하고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 준다. 자, 그러던 아이가 이제 19살 지나서 20살이 됐습니다. 결혼하고 이제는 성인. 아름다운 여인이 됐군요. 우리 딸이 특별히 골라준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멀리서 지지한다. 너무 간섭하지 말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떠나보낼 준비를 좀 떠나보낸다. 하면서 독립심을 심어주면서 멀리 그러면서 뒤에서 바라봐 주는 거. 그래, 넌 잘할 거야. 이때도 기도도 해주면서 지지하면서 멀리서. 그러니까 이때 자꾸 이렇게 품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간섭하는 거죠. 품으려고 하지 마시고. 잘 가. 너를 지지할게. 너는 잘하고 있어. 성인으로 독립을 하는 거지요. 한 사람의 인격으로 모든 부분에 재정, 자립할 수 있도록. 도 그리고 사회성도 그렇고 지정의가 완전히 이렇게 독립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렇게. 네. 잘 가. 바이. 그렇지만 엄마 아빠는 항상 너 뒤에 있단다. 너와 함께 있단다. 이렇게. 이게 연령별로 발달 단계에 맞는 자녀 양육법입니다. 오늘의 실행은 고찰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자. 깊이 생각하는 거죠. 오늘의 고찰은 자녀 나이에 맞게 양육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까? 이런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혹시 아닌 것 같아 하시면은 다 오늘부터 이 위치를 잘 설정하시고 돌아와서. 혹시 나는 잘하고 있다 그러면 스스로 좀 난 잘하고 있었네 이렇게 칭찬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조카 또는 교회에서 있는 자녀까지도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맞아. 그 나이에 맞게 나는 어떤 위치를 정해야 되는가. 20세 넘었는데 자꾸 말하면 안 되죠. 근데 뭐 애가 아직 7살도 안 됐는데 그냥 하겠다는 거 다 끌려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나이에 맞게 부모와 위치를 정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 인형의 설정은 저희 남편의 아이디어입니다. 강의할 때는 실제로 사람을 앞에다 제가 실습을 세워서 하거든요. 실습을 한대요. 근데 오늘은 인형으로. 인형은 우리 딸이 골라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추억이 있는 인형이랍니다. 오늘도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덜 지치지 않고 아이들과 싸우지 않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